22일 하루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두드러졌고 요양병원 감염자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고위험시설 감염이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신도시가 조성돼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기장군 일광면에 대한 읍승격이 추진됩니다. 기장군은 일광면이 이미 읍승격의 기준인 인구 2만 명을 넘은 상황이라며 추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부산의 도시철도망이 1, 2호선 급행화를 포함해 모두 10개 노선으로 개편됩니다. 신정선과 정관선은 노포 정관선으로 병합해 1호선과 동해선을 연결하도록 하고 지하철 2호선은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저지와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악실과 요양병원에 이어 이번엔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하루 새 또 2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22일 부산의 누계 확진자는 1,55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엔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금정구에 있는 하나인 교회의 13일 예배 참석자 87명을 검사했더니 4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1,525번과 경남 1,062번 확진자와 당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 연관 누적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인창 요양병원과 제1나라 요양병원에서도 각각 1명의 감염자가 추가됐습니다. 학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외대 접촉자는 67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53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학생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 재학생 1명이 지난달 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기독교 행사에 참여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전체 열방센터 방문자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에서 28일 방문했던 사람에 대한 전화번호만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게 31개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였고 지금 관련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부산 지역 코로나19 전체 입원 병상 300개 중 248병상에 환자가 입원해 있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 병상 18개 중 빈 병상은 현재 단 한 병상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저희 지역사에서 고위험 시설 등에서의 감염이 일어난다면 저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발생 수를 좀 더 줄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산에는 지난 21일부터 부산 진구 점포동과 부산역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이고 부산시청 등대광장에도 22일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21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늦어도 23일 오후까지 개인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일광면은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기장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제는 일광면이 아닌 일광읍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광면사무소도 행정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일광면의 모습입니다. 텅 빈 나대지 뒤로 신축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곳에서 바라본 일광면은 새로운 도시나 다름없습니다. 올 초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일광면 주민은 2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8천여 명에 그쳤는데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내후년에는 3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조성으로 몸집이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일광면. 기장군은 일광면의 읍승격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읍승격 기준인 인구 2만 명은 넘어선 상황. 오규석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한 일광면 승격 추진단은 추가 기준인 시가지 인구와 도시적 산업종사자 비율 4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태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일광면 사무소도 새롭게 바뀝니다. 오는 2023년까지 100여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행정 문화 거점 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면사무소 공간이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많이 드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어서 읍승격 추진과 함께 청사도 신축을 해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장군은 빠르면 내후년 읍승격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다양한 인프라와 편익시설이 들어서며 일광 신도시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그리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에게서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승철 대한인성장학회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산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부산에 좀 산재 있는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부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희망이 없는 부산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부산은 희망의 없는 도시로 전락되고 있는데 그 통계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2010년에는 356만 명이었던 것이 네. 지금은 339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0년 사이에 인구가 무려 17만 명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유독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청년들이 1년에 10,000명 이상씩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부산의 미래도 없고 부산의 복지도 없고 앞으로 부산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부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또 감소가 되기 시작하면 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데 부산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 문제를 빨리 부산시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뭐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도 가래로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먹고 살기 어려운 부산에 누가 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건 떠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네. 그렇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를 모으고 있는 가덕 신공항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부산을 아시아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공항이 들어서야 됩니다. 예, 그런데 김해 신공항하고 가덕 신공항, 김해 공항하고 가덕 신공항을 비교 분석해 보면 네. 왜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공항이라는 게 물류를 갖다 수송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김해 공항을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는 주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4시간을 운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해 공항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동남권에서 생산되는 물류를 99%를
인천공항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동남권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물류를 인천공항까지 가서 수출하려면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경쟁력을 갖다가 완화시켜 줘야지만이 불경에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경제가 재도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반드시 가덕 신공항 빨리 착공하고 건설되기를 바라는데 이번에는 꼭 성산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지역 간 불균형도 부산도 심한데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실질적으로 그 사상공단에서 네. 20년을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부산시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태도로 이미 예견대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네. 부도시민 사상구, 그 사상공단, 은군공단, 그다음 서구의 장딘공단, 네. 이 공단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진짜 열심히 했던 공단이거든요. 네네. 무려 70년대부터 그 40년간을 선진국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데를 발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다음에 원도시민 원래 그 충무동, 남포동, 광복동은요. 제가 부산 사람인데 어릴 때는 우리 노망이었어요. 네. 그거 살면 영화관 있죠. 그 쇼핑 모든 게 부산시청도 거기 있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산시청이 툭 떠나가 버리고 영화관도 해운대로 동부 쪽으로 또 가버리고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가 북한에서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네네. 거기 빨리 추진되어서 원도심, 중앙동, 남포동, 충무동이 옛날에 활기를 되찾아서 부산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으로서 제발 부산 사람들 이번에는 단디 한번 해보자는 그 이야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아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의 도시철도망이 1, 2호선 급행화를 포함해 모두 10개 노선으로 개편됩니다. 부산시는 22일 시민공청회를 통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신정선과 정관선을 노포 정관선으로 병합해 1호선과 동해선을 연결하도록 하고 2023년 상용 운영 예정인 5, 6도 실증 노선을 기존 2기대 어귀 3거리에서 5, 6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등의 본격 개장에 대비해 지하철 2호선을 오시리아 관광단지 중심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부산시 홈페이지나 부산시 도시철도과 등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17개 시도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저지와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공동 건의문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성 검증 체계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경남, 울산, 전남, 제주 등 대한해협에 접해 있는 시도와 실무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달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